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중 상당수가 요즘 한 개의 ETF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차이나 항생테크 ETF의 무지막지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존버할 것인지 손절할 것인지 고민 중이실 텐데요. 1분기에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말썽이더니 2분기에는 차이나 항생테크 ETF가 문제입니다. 항생테크 ETF가 상장할 때만 해도 동양의 나스닥이라는 별명처럼 미국과 함께 G2인 중국의 핵심 테크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ETF로 인기를 끌면서 원조인 미국 나스닥 지수처럼 중국이 존재하는 한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이나 항생테크 ETF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원조인 나스닥 ETF와는 다르게 코인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상장 후 기세 좋게 상승하면서 2021년 2월 17일 정고점을 찍었지만 그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상장가였던 1만원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생테크 ETF에 투자한 분들 중 90% 이상은 현재 물려있는 상황일 텐데요. 저 역시도 퇴직연금 DC형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항생테크 ETF를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10% 이상의 손실 중입니다. 이처럼 하락폭이 크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역시 중국 묻은 건 투자하면 안 됐다. 그냥 미국에만 투자하는 게 속 편하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며 항생테크 ETF 손절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항생테크 ETF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차이나 항생테크 ETF로 인해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국내 시장에는 다양한 항생테크 ETF가 상장해 있습니다. ETF 간 비교 영상도 제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항생테크 ETF를 손절할지, 존버할지, 혹은 물타기 할지 결정하려면 현재 주가 하락의 원인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이에 따라 투자 방향을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서대리가 생각하는 항생테크 주가 하락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중 갈등 때문입니다. 19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이 최근에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의 사이가 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때보다 더 빡세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활용 점정은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서 시진핑의 뚝배기 발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미국과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중국이 세게 나오니까 주식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중국 압박은 중국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화웨이 같은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 없이는 핵심 반도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완성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항생테크 ETF가 하락하는 두 번째 이유는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 때문입니다. 밖으로는 미국 중심의 연합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 내부적으로도 중국 테크 기업들을 공산당이 알아서 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팀킬인데요. 이전에는 마윈의 알리바바만 털었는데 이제는 텐센트, 메이투안 디엠핑, 징둥닷컴 등 항생테크 비중 상위 기업들을 전부 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시장에 상장한 디디 추싱이 괘씸죄 명목으로 공산당의 철퇴까지 맞으며 맥을 못 추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 주식에 투자할 때 최대 리스크인 공산당 리스크로 인해 항생테크 ETF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항생테크 ETF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살펴본 리스크들을 통해 서대리가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가자. 그리고 앞으로도 매달 꾸준히 투자하자 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 현금을 확보해서 당장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길게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중국은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끊임없이 진출하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죠. 최근 중국 브랜드라고 선언한 나이키도 그렇고 전기차 1등 기업인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특히나 B2C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라면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을 만큼 돈이 되는 무대입니다. 2030년에는 중국 GDP가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겠죠. 근데 중국 정부가 이런 거대한 시장을 외국 기업들이 독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까요? 가뜩이나 중국이 세계 1등이 되겠다는 목표로 전 세계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외국 기업들보다 중국 기업들을 밀어주고 키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시대답게 그 중심에는 중국 테크 기업들이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공산당이 어떤 중국 기업들을 밀어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공산당이 한번 찍히면 기업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기도 하고 공산당이 밀어주면 떡상하는 것은 1도 아닐 만큼 극단적인 곳이죠.
지금은 반독점법이라는 이름으로 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는 한번 공산당이 군기 잡고 가겠다는 단속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거대 기업들의 반독점법 이슈가 항상 발생하는 것과는 체감 난이도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결이라고 보이기 때문이죠. 여튼 공산당 리스크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 투자는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통한 투자가 적합합니다. 개별 종목 투자는 투자 방향과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ETF 투자는 개별 종목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투자하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중국의 대표 테크 기업 30개를 담고 있는 ETF죠. 기업의 흥망성쇠나 중국 공산당 리스크가 발생하면 알아서 ETF 내 비중 조절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커지는 중국 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국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실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주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방향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남은 변수는 시간뿐입니다. 실적과 그 기업들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이 아닌 시간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보상받게 되어 있죠.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과 올해 차이나 전기차 ETF의 변동성을 버틴 분들에게 지금 축제인 것처럼요. 차이나 항생테크 ETF를 계속 들고 갈 두 번째 이유는 아이러니하지만 미중 갈등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의 발전 이면에는 갈등과 경쟁이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자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자본 투자가 동반되고 이 과정에서 혁신과 발전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반도체를 시작으로 4차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국가의 테크 기업들보다 좋고 편리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죠. 여기에는 국가적인 지원도 있을 것이고 기업 자체 투자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테크 기업들은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실적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가는 기대감인 PER과 실적인 EPS의 곱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성장하면 주가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인지 맞출 수 없으니 주식 투자에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대리는 미국과 중국 테크 기업들에 제 돈을 묻고 있습니다. 지구 최고의 거인들의 어기에 올라타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구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나스닥 ETF와 항생테크 ETF 투자입니다. 이처럼 투자자라면 경쟁이 박 터지는 시장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주가 하락에도 차이나 항생테크 ETF를 계속 들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중국이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과 압도적 스케일의 중국 시장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다만 중국 주식시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중국 공산당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구조적 성장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ETF 투자가 적합합니다. 현재 항생테크 ETF 주가 하락으로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대리는 차이나 항생테크 ETF를 손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들고 갈 계획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혁신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됩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시장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장에 공포가 만연했다면 더 기뻐해야 합니다. 존버 마인드를 다잡기 위해 투자 레전드들의 명언을 한 번 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존 템플턴.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남들이 특정한 투자에 겁을 먹고 있을 때만 유일하게 욕심을 부려도 되는 시기이다. 워런 버핏.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먼저 퇴근해보겠습니다.